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제2장 소방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반에서 수신기라는 것은 자탐 설비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각 경계구역의 화재 표시, 경보, 전화, 작동 시험, 단선 유무, 수신기의 예비전원 적화 여부를 판단하고 화재 상황을 수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수신기라고 합니다. 동력 제어반의 경우에는 동력 장치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소화 펌프, 직근, 근방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동력 제어반이 하는 역할은 펌프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해서 자동으로 놓거나 수동으로 기동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외압의 두께는 1.5mm 이상의 강판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시 제어반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설비를 감시하다가 화재 발생 시에는 펌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화재 발생 시 펌프가 작동되려면 운전 선택 스위치가 반드시 자동,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동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펌프 압력 스위치 표시 등과 저수위 감시 스위치 표시 등이 소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소등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소등의 반대는 점등입니다. 즉 점등은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를 점등이라고 하며 꺼져 있는 상태를 소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등이었을 때가 정상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점등이 됐다는 것은 저수위다. 즉 물의 수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합형 수신기라는 것은 수신기와 감시 제어반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합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제어반이 MCC라고 하는데 모터 컨트롤러입니다. 모터 컨트롤, 모터를 컨트롤한다. 항상 전원 부분은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즉 상시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고 하는 역할은 수동이나 자동 버튼을 우리가 셀렉터 스위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상시에는 둘 다 셀렉터 스위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며 우리가 펌프 성능 시험과 같은 시험을 할 때는 수동에 놓으시고 주펌프나 보조펌프를 기동 혹은 정지함으로써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의 상단 부분은 각종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점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의 동그란 이 부분이 점등이 되었다라고 하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작동된 상태를 의미하고 알람 밸브 템퍼 스위치가 만약에 템퍼 스위치가 개폐 밸브인데 클로즈 닫혀 있다라고 하면 닫혀 있으면 안 되죠. 열려 있어야 되겠죠. 밸브는. 따라서 점등이 된다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점등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램프들은 소등이었을 때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화재 표시 등이 있고 그리고 상시 전원과 배터리 전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리와 관계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 신호를 발생하고 싶다. 그러면 수동 기동 버튼을 누르고 밑에 그 해당 설비에 대한 번호값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출력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도통 시험의 경우에는 단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가 단선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부분 단선에 램프가 점등이 되고 동작 시험의 경우에는 입력 신호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신호에 대한 입력값을 넣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입력 신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발신기 누른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발신기 부분에 램프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발신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하단에 보면 주펌프와 충합펌프를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고 수동 버튼을 반드시 2번을 누르셔야지 기동이 됩니다. 그 밖에 자동 버튼으로 놨을 때는 평상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MCC와 마찬가지도 평상시에는 수신기의 주펌프와 추가 펌프를 반드시 자동 위치에 놓여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 측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매회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2개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 지금 이 길다란 것이 직사형 관창입니다. 직사형 관창. 옥내 소화전함을 열어보면 이와 같은 방사형 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형 관창의 경우에는 원주일 부분에서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력을 측정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직사형 관창으로 공상주수, 일직선으로 물을 방사했을 때 정확한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사형 관창으로 호스 부분에 관창을 직사형 관창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피토 게이지라는 압력계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거리는 직사형 관창 노즐 끝부분에서 이 정도 간격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간격이라는 것은 노즐의 직경이 있는데 이게 노즐의 직경입니다. 이 노즐 직경의 2분의 1 떨어진 곳에 피토 게이지를 설치를 합니다. 이때 이 직사형 관창과 피토 게이지의 위치는 직각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줄기가 나올 때 여기 압력계의 압력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정상 압력은 0.17에서 0.7메가파스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양적으로 환산하면 100을 곱하면 17에서 70이 되겠죠.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구성 요소는 직사형 관창과 피토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라고 했고 거리는 노즐 구경의 2분의 1 떨어뜨려서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직각으로 측정한다 라고 했고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해야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어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어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펌프를 기동할 수 있는,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동력 제어반과 그리고 감시 제어반이 있다.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즐 선단에 땡땡 게이지를 근접시킨다 라고 했는데 땡땡 게이지는 피토 게이지가 되겠죠. 동상주수라고 했는데 물이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직각으로 놓고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수압력 측정에 대한 OX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형 관창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원형이 아니라 뭐였죠? 그렇죠. 물줄기가 이렇게 공상주수로 나올 수 있도록 직사형 관창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피토 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가 맞고 수평 맞나요? 아니죠. 직각이라고 했습니다. 직각 90도.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의 성능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명판에는 그 펌프에 대한 성능이 나와 있는데 유량과 압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성능 시험은 세 가지 상태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과부하 운전 상태, 즉 최대 운전 상태에서 시험을 하고 정격 부하 운전 상태, 명판에 붙어있는 부하 운전 상태를 정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저 운전 상태라고 했는데 최저 운전 상태라는 것은 토출축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출축으로 물이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펌프의 성능을 측정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펌프 성능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는 배관을 우리가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 그리고
유량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 조절 밸브가 있는 이유는 과부하 운전, 즉 최대 운전 상태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정격 운전 상태, 그리고 최저 운전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부하 운전 상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헤드나 소화전 개방 개수에 따라서 펌프의 유량이 달라지는데, 스프링클러 헤드가 기준 개수보다 많이 터지거나 혹은 2개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격 토출량을 초과하여 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에 적합한 성능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최저 운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오작동에 의해서 펌프의 토출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펌프의 토출량이 없는 상태로 저수조에서 펌프를 통해서 물이 계속 공급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계속 공급되는데 이 개폐 밸브가 닫혀있기 때문에 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관 안에 수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펌프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해서 물을 배출을 시킵니다. 물을 배출하게 되면 당연히 수온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펌프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감시 제어반은 선택 스위치를 정지해 놓고 동력 제어반 쪽을 수동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동력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토출체 개폐 밸브는 당연히 잠가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펌프 명판에 있는 토출량과 양정을 파악해서 아래 표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판에 보시면은 양수량이 1.45로 되어 있고 양정이 6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펌프 성능 시험 결과표를 작성하면 되는데, 양수량 먼저 볼게요. 1.45m의 세제곱/퍼 미닛입니다. 그런데 결과표에 보시면 토출량이 리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터의 세제곱을 리터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수점을 뒤로 동그라미 개수만큼 하나, 둘, 셋 옮기시면 되겠죠? 그러면 1450 리터 퍼 미닛이 됩니다. 즉 분당 1450리터씩 토출될 수 있는 성능이어야 된다. 이 값이 바로 전격 운전 100%인 145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50% 운전일 때는 100에 150%면 몇 배입니까? 그렇죠. 1.5배가 되겠죠. 따라서 1450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 그렇죠. 2175가 됩니다. 최저 운전이었을 때는 토출량이 없기 때문에 이동값이 0이 되겠죠. 토출 압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판의 전향정이 바로 토출 압력인데 60리터를 메가파스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됩니다.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나누면 0.6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따라서 전격 운전이었을 때 토출압은 0.6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다음은 전격 유량의 150%였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였을 때는 전격 토출 압력의 60% 이상이면 됩니다. 65%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65%를 곱해줘야 되는데 65%를 환산을 하게 되면 100분의 65죠. 그러면 0.65입니다. 즉 0.6에다가 0.65를 곱하면 0.39가 됩니다. 따라서 0.39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 운전 상태였을 때는 140% 미만, 즉 전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40%를 곱하면 됩니다. 140%면 100분의 140이기 때문에 1.4를 곱하면 0.84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 최절, 전격
그리고 전격 유량의 150%, 최대 운전이었을 때의 실제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압력계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계를 통해서 아래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펌프가 성능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펌프의 성능 시험의 목적은 펌프 토출축 밸브를 땡땡 상태에서, 즉 닫아놓은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우리는 최저 운전이라고 합니다. 펌프 성능 시험 시에는 세 가지 조건, 과부하, 전격, 나머지 하나, 그렇죠, 최저 상태에서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성능 시험에서 감시 제어반은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놓고 대신 동력 제어반은 어떻게? 그렇죠. 정지가 아니라 수동이 아니죠. 감시 제어반은 정지에 놓고 그리고 동력 제어반은 수동에 놓아야지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답은 X. 펌프 성능 시험 결과표를 작성할 때 펌프 명판의 토출량과 양정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답은 O. 양수량과 양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고, 유량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량계 사진인데 저희 학교는 양수량이 260L/min입니다. 명판에는 0.26 미터의 세제곱/미닛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60입니다. 따라서 260에 이와 같이 표시를 하시고 여기에 150%, 1.5를 곱하면 얼마? 그렇죠. 390이 되겠죠. 390에 이와 같이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압력계를 통해서 값을 읽어서 펌프 성능 시험 결과표에 작성을 해주시면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펌프 성능 결과표에 보시면은 260인 자리가 1450인 자리가 되겠고 150%인 390인 자리가 2175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유량 조절 밸브로 조절한 후에 압력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펌프의 성능 시험 값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